인터뷰와 자사 홈페이지, SNS 등 다방면으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며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는 리플사와 이미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난 개인 대상 판매 XRP를 증권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칼을 갈고 있는 SEC. 이제 1라운드를 지나 2라운드에 돌입하는 것 같은 현재 우리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안을 주목해야 하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올해 연말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현대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SEC와 리플 약식 판결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의 처음 시작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증권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증권이라는 근거에 따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는 소송전에서 무적이라고 불리우던 SEC를 무삭하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는데 이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번 약식 판결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핵심적인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해당 소송 판결을 진행한 토레스 판사가 판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XRP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대중들이 XRP를 매매하게 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세 번째로 리플사의 XRP의 기관 판매에 관여한 이 공동 창업자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 여부는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양쪽이 모두 기뻐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리플사에서는 1번을 어필하며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알렸고 XRP 가격은 단기간에 2배 정도 급등하면서 이번 판결로 리플사가 판정승을 했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제 물론 SEC에게도 마냥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비록 개인 대상 XRP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이 기관 대상 XRP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간주되었기에 SEC는 해당 논리를 물고 늘어져 어떻게든 개인 대상 XRP 판매 물량까지 증권으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국 상원 제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는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판매에 적용되진 않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 인터뷰와 자사 홈페이지, SNS 등은 다방면으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며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는 리플사와 이미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난 개인 대상 판매 XRP를 증권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SEC. 현재 1라운드를 지나 2라운드에 돌입하는 것 같은 현재 우리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안을 주목해야 하는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약식 판결에 따른 항소 여부입니다. 이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죠. 제레미 호건에 따르면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항소는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토레스 판사에 따른 판결은 이 최종 판결이 아닌 약식 판결입니다. 따라서 중간 항소만 가능한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중간 항소 시 항소하는 측은 별도의 증거를 인정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건 담당을 맡은 토레스 판사는 이 상급 법원의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 및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토레스 판사는 첫 번째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꼼꼼히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판결의 근거를 항소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이 갠슬러 SEC 위원장으로서 항소를 위한 유일한 전략은 이 개인 대상 판매 XRP를 하위 테스트로 묶어서 증권으로 간주하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증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개인들이 매매하는 XRP까지 증권으로 인정받는다면 SEC는 거래소와의 또 다른 소송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XRP를 선례로 다른 코인들에게 미등록 증권 딱지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SEC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미 의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갠슬러 위원장에게 SEC는 어째서 FTX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사건이 터지는 동안 SEC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레스 하원 의원은 SEC의 서한을 보내서 SEC는 증권 소송이 아닌 심각한 금융 범죄에 집중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SEC의 코인베이스 제소의 법적 근거마저 무너졌다라고 명시하였는데요. 아울러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프렌치 힐과 더스티 존스는 갠슬러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에 나섰다라며 이 같은 SEC의 접근 방식은 규정 준수와 고객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야기한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리고 SEC의 특정 조치가 관련 의회 활동과 시기가 겹치는데 이는 언론의 관심을 끌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도 보인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 민주당, 공화당 구분 없이 의회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행보가 그저 막가파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사실 의회에서 그렇게 SEC를 압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패트릭 맥켄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하원에서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준비 중입니다. 원래 7월 17일 주차에 발의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일주일 연기되면서 궁금증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내용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암호화폐를 보조자산으로 취급한다라는 조항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보조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어 효력이 발휘된다면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정치계와 끈끈한 커넥션을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이고 이제 발의가 일주일 연기되었다라고 했는데 연기된다고 발표할 시점에 하원 의원들이 만난 사람이 바로 코인베이스의 CEO 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암스트롱 CEO는 하원 민주당원 그룹인 신민주연합과 비공개 미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안, 과세,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미 상원에서의 SEC 청문회를 앞두고 그리고 중요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를 비공개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겠죠. 이 암스트롱 CEO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2018년 개설된 미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며 거대한 산업이기도 하며 거대 자금을 쥐고 있는 블록체인 협회가 암호화폐 시장과 산업에 철퇴를 가하는 갠슬러 SEC 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 대선 출마를 한 존 F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뒷받침하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라고 공약하였습니다. 그 외 적지 않은 의회 의원들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물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 SEC와 갠슬러 위원장은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항소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 내부적으로도 항소를 위한 준비를 이미 개시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갠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입니다. 참 길게 남았죠. 2024년 대선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와 대상승장을 우리 투자자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규제가 혁신을 위한 고속도로 정비라고 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는 그가 암호화폐의 전향적인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대상승장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6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크립토에 오래 있었던 투자자들은 리플 XRP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리또속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2017년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보여준 XRP 가격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가격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나 2021년 무려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에서 XRP는 전고점 넘어서지 못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시리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SEC의 증권성 소송이 걸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의 패소를 점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플은 보기 좋게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다. SEC라는 규제 기관을 상대로 이 정도면 사실상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7년 불장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1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021년 화제가 되었었던 디파이, NFT 같은 서비스들은 사실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급격했던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더리움이 POS, 하드포크 등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발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불장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잇는 또 다른 코인이 나와 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생각지도 못한 코인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긴 시간 시총 상위권을 유지해준 리플 XRP가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간의 시총 상위권 유지는 물론 스위프트의 대체제로 리플의 ODL이 주목받고 있으며 CBDC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 리플의 XRP 레저이기 때문이죠. 이제 리플의 XRP 목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제한된 수량이 채굴 중이고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화폐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리플 XRP는 1000억 개의 코인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월 리플사에서 릴리즈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격 상승의 제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2025년 불장을 앞두고 이번 주인공이 XRP로 넘어온다는 전제를 하면 가격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총을 비교하면 이더리움이 227.7빌리언, 이제 XRP는 43.7빌리언입니다. 시총상으로 약 5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XRP의 현재 가격 0.8달러라고 쳤을 때 5배는 4달러가 됩니다. 이제 이걸 원화로 환산한다면 약 5,000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고점도 아니고 불장에서는 모두 같이 오르기 때문에 계산 시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더의 현재 시총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XRP 가격 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 가격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러한 수치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25년 불장에서 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 리플이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11월 리플스웰에서 발표했던 XRP를 기축으로 운영되는 거래소 설립이라든가 XRP 레저 기반의 결제 서비스 확산 등이 뒷받침된다라면 리플 XRP 가격이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리플 XRP는 SEC와 소송으로 맞붙어서 승리한 상징적인 코인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그리고
그리고 꾸준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